의사들이 실제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으로 하는 치료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본문 전체를 문단별로 의학 용어 없이 쉽게 번역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오늘도 아직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감기가 다 안 나서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AI 시리즈 기획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의사들이 실제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의사들이 다 이렇게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써봤더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싶어가지고 지금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챗GPT를 어떻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영상을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챗GPT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이 챗GPT에다가 제 개인 맞춤 설정을 해놨어요. 그 맞춤 설정에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그럼 난 닥터 나솔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챗GPT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나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특징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길래 그걸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서울에서 통증학과를 하는 의사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값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챗GPT는 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질환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환자분들마다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해도 같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나 예 같은 게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될 수가 있어요. 40대 남자분한테 도수치료를 설명해야 되는데 도수치료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닥터나솔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반말로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으로 하는 치료다. 물리치료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치료사가 손으로 풀고 관절 움직임을 바로잡고 긴장을 교정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환자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도 예시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위고비이긴 한데, 위고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뭐 GLP-1 아고니스트고 뭐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얘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위고비의 대사적 작용을 중년 여성에게 설명해줘. 단어는 쉽게, 맥락은 깊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제 챗GPT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예를 들어주죠. 위고비는 단순히 살 빠지는 주사가 아니에요. 몸속의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요. 중년의 여성의 언어로 풀어주기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위고비는 몸이 예전처럼 뚝딱 살찌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살이 찌는 이유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 신호 체계가 꼬여서 그런 건데, 위고비는 그 신호를 다시 정리해주는 리모컨 같은 약이에요 라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쓰는 경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논문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의사들이 논문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은 최신 논문들은 영어로 된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챗GPT한테 그 논문을 던져주고 이 논문의 애브스트랙트를 이제 요약해줘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줘
주요 쟁점만 얘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테니스 레그라는 질병 아시나요? 전에 한번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썼을 때 종아리에서 빡 하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다리에 있는 이제 근육이 살짝 찢어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최신 논문을 찾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컴퓨터에서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컴퓨터에서 업로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 제가 어디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논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 논문을 뭐 한글로 번역해줘. 이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앱스트랙트를 요약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논문을 읽습니다. 논문을 읽고 막 요약을 해서 쉽게 설명한 버전을 얘기를 저한테 해주죠. 그래서 이 논문은 테니스 레그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 손상에 대해서 진단 및 회복 과정을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구 대상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뭐 파열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초음파를 봤을 때 이거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챗GPT한테. 그래서 필요하시면 본문 전체를 문단별로 의학 용어 없이 쉽게 번역해 드릴 수도 있어요. 환자 설명용 요약 슬라이드, 영상 대본용으로도 요약 정리 가능해요. 이건 제가 유튜버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두세 문장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이 말을 알아듣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테니스 레그에 대해서 서론 요약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주죠. 중년 남성이 운동 중에 갑자기 종아리 뒤쪽이 뚝 하고 아프면서 시작된다. 제가 했던 얘기죠. 그리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하는지 이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Q1, Q2, Q3는 제가 챗GPT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시는 제가 하단에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정말 또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용 소견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진단서를 쓰는 일, 문서 같은 걸 제출할 일이 좀 많잖아요. 이제 환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쓸 때 포맷을 좀 간단하게 이제 챗GPT한테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대 여자분이 도수치료를 20회 받았는데 이제 바스라고 해서 통증 점수가 4점에서 3점으로 감소했고 ROM도 좋아졌고 MMT라고 해서 이제 가동 범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몇 도에서 몇 도로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소견서용으로 과거, 현재, 향후 계획 순으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은요. 이제 제가 얘기한 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출용 소견서의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상태는 이렇고 현재 상태는 이렇고 향후 치료 계획은 이렇고 의학적 근거는 이렇다. 요즘에 의학적 근거도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거죠. 환자가 어떤 부위에 도수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통증을 처음에 호소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됐는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적어줄수록 이 소견서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소견서의 내용이 조금 더 제출하는데 용이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쓰는 양식 중에 하나가 영문 진단서인데요. 이거는 의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진단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진료 의뢰서를 쓸 때 이게 영문으로 써달라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제 저는 이제 병원 위치가 이제 좀 특수성이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은 영문으로 써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지? 영장을 갑자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테니스 레그로 진단된 환자로 향후 2주간의 안정 가료와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영문 진단서에 쓸 거로 영작해줘. 이렇게 쓰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영문 진단서에 가장 적합한 문장으로 정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고
좀 더 격식 있는 버전으로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진단명이나 병원 정보, 서식 양식도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 양식까지 추가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식 양식도 추가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요, 얘가 영문 진단서 양식의 예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 디자인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한테 안내문이나 안내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배포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들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안내문을 한번 챗GPT한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환자에게 전달할 안내문 작성해줘. 단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사 맞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주사 맞은 곳이 뻐근하거나 아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돼요. 평소처럼 밥 먹어도 괜찮아요. 바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쇄용 안내문 PDF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르신 버전, 어린이 버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인쇄용 안내문 A4에 들어갈 만한 PDF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PDF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PDF 안내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았는데, 다운받았을 때 아이고 영어로 해줬네요. 영어로 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 다음에 병원 로고 삽입, A4 양식 디자인, 여기서 다 얘기해줘.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해줘. 그리고 이제 병원 로고 같은 거를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해서 이런 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조금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얘가 열심히 분석해서 만들어줍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들었는데 잘 만들긴 했는데 또 영어죠. 그래서 지금 한글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고, 병원 연락처는 뭐 몇 번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한글 버전이래요. 아이고, 근데 큰일 났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 주의점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주의점을 아예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A4 종이에다가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한테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는데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영상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판독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기억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누르고요. 이런 사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무릎 사진인데 양쪽 경골 안쪽에 튀어나온 거를 뭐라고 불렀지?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챗GPT가 대답을 해주는데, 보통은 여기서 오스테오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스테오파이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럴 때 의사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스테오콘드로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테오콘드로마 가능성은 없을까? 너가 보기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대답을 해줍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해주네요. 그래서 챗GPT는 오스테오콘드로마보다는 오스테오파이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오스테오콘드로마가 의심되는 소견은 이럴 때 의심을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통증학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 그 주사 치료가 약이 잘 퍼졌는지 물론 보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챗GPT한테 이건 몇 점일 것 같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2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올리고 얘기를 해보면 70대 여성인데 왼쪽 같은 MRI 소견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사진은 내가 주사 치료한 사진이야. 주사 치료가 잘 되었는지 평가해 볼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막 이제 이해를 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일단 왼쪽 영상에서는 MRI 소견 요약을 해주고 이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주사 치료 영상 평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추간공대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방향으로 진행된 바늘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은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죠. 칭찬해주네요. 그래서 조영제 퍼짐의 양성이 약제가 잘 전달되었다 라고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을 저한테 해줘요. 그리고서 환자 설명용 정리 멘트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주사 위치는 잘 겨냥해서 들어갔고 약도 잘 퍼졌어요. 통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기까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Q1, Q2, Q3에는 만약에 이 주사로 치료했을 때 나중에 환자가 왔을 때 조금 효과가 좀 적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치료를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것도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런 거를 이제 환자 교육용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추가 질문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챗GPT를 의사들이 어떻게 쓰는가, 특히 제가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그런 이제 예를 들는 거를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문 진단서 뭐 아니면은 보험회사 제출용 이제 소견서 이런 거 쓸 때도 좀 유용하게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사 치료한 거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것들도 좀 부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하는 일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로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외에도 쓸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챗GPT도 계속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의사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분들께서는 이렇게도 챗GPT를 쓸 수 있네? 요렇게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챗GPT는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